오늘 저는 여러분을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카지노의 세계로 안내해 드리려 합니다. 그곳에는 백전백승을 자랑하는 전설적인 승부사들, 소위 프로 도박사들이 존재합니다. 과연 그들은 어떤 비결을 가지고 있길래 그 살벌한 곳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걸까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부의 인문학 연구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돈에 대한 더 많은 진실을 알고 빠르게 재정적 자유를 얻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먼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의 목적은 절대로 도박을 권장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도박사들이 사용하는 고도의 심리 전술을 분석함으로써 우리가 인생의 모든 순간에서 특히 투자와 일상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어떻게 하면 냉철함을 유지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배우기 위함입니다. 심리학에 관심이 있거나 업무와 삶에서 의사결정 능력을 키우고 싶은 분들에게 이 영상은 매우 귀중한 조언이 될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무거운 카지노의 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눈앞에 펼쳐지는 화려한 풍경과 시끌벅적한 소리들을 말입니다. 눈부신 조명을 반짝이는 슬롯 머신, 룰렛 테이블에서 터져나오는 환호성, 블랙잭 테이블을 둘러싼 사람들의 열기. 그곳의 공기는 긴장감과 흥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치 현실과는 완전히 분리된 평행 우주처럼 그곳에 있는 모두가 짜릿한 일확천금을 꿈꾸고 있죠. 하지만 기회가 널려 있을 것 같은 이 화려한 공간에서 실제로 장기적인 부를 거머쥐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라스베이거스 관광청의 통계에 따르면 방문객의 80% 이상이 돈을 잃고 떠난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도박 중독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인데 약 85%가 잃은 돈을 만회하기 위해, 즉 본전을 찾기 위해 계속 도박을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대다수가 빈털터리가 되는 이 잔혹한 확률 게임에서 굳건히 살아남는 소수의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이 다른 걸까요? 그 해답은 인간의 본성과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깊은 곳에 숨어 있습니다. 본격적인 탐구에 앞서 돈에 대한 불편한 진실과 경제적 자유를 위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일반적인 플레이어들이 빠지기 쉬운 심리적 함정들을 깊이 파헤쳐보고 프로들은 어떻게 이 함정을 피해 카지노를 상대로 돈을 벌어들이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지혜를 우리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반인들이 흔히 범하는 심리적 오류들입니다. 이 함정들은 카지노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자기 자신을 더 냉철하게 바라보고 중요한 결정에서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낙관주의적 편향입니다. 흔히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처음 카지노에 발을 들인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심리학자 와인스타인의 연구에 따르면 대학생들이 논문을 완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예측하게 했을 때 실제보다 약 30%나 더 빨리 끝낼 수 있다고 낙관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과도한 낙관주의는 카지노에서 더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또 다른 예로 민사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무려 68%가 자신이 맡은 의뢰인이 승소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승소 확률은 50%에 불과하죠. 카지노에서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입니다. 카지노에 들어섰을 때 주변 사람들이 돈을 따서 환호하는 모습을 보면 나도 저들처럼 확실히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 결과는 순식간에 재산을 탕진하는 것으로 이어지죠. 이것이 바로 낙관주의적 환상이 주는 위험입니다. 두 번째는 가짜 이익의 함정, 즉 매몰 비용 오류입니다.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1,000만 원을 잃었습니다.
이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혹시 딱 한 판만 더 해서 잃은 돈을 복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가짜 이익이라는 함정에 빠지신 겁니다. 이 실수는 마치 보이지 않는 소용돌이처럼 플레이어를 도박의 늪으로 더 깊이 끌어당깁니다. 이미 잃어버린 돈은 엎질러진 물과 같습니다. 과거의 손실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 이성적인 새로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리처드 탈러 교수는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지원자들에게 서로 다른 가치를 지닌 두 장의 복권을 주었는데 하나는 공짜로 받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직접 돈을 주고 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둘 중 하나를 포기하라고 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사람들은 당첨 확률이 더 낮은데도 불구하고 직접 돈을 주고 산 복권을 포기하기 힘들어 했습니다. 돈을 썼다는 사실 때문에 가짜 가치를 부여한 것이죠. 일상생활에서도 아주 흔한 예가 있습니다. 영화표를 사서 들어갔는데 영화가 너무 재미없습니다. 이때 여러분은 끝까지 보시나요? 아니면 나오시나요? 많은 사람이 돈이 아까워서 끝까지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빨리 나와서 다른 즐거움을 찾는 것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더 나은 선택입니다. 세 번째 함정은 도박사의 오류, 즉 확률에 대한 망상입니다. 카지노에 가면 지난 게임의 결과들을 보여주는 큰 전광판이 있습니다. 카지노가 친절해서 그걸 보여주는 걸까요? 아닙니다. 인간은 무작위적인 결과 속에서 패턴을 찾아내 다음 결과를 예측하려는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룰렛에서 빨간색이 5번 연속 나왔다고 칩시다. 그럼 사람들은 이제는 검은색이 나올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무엇일까요? 매번의 회전은 독립적인 사건입니다. 앞서 빨간색이 100번 나왔어도 다음번에 검은색이 나올 확률은 여전히 50대 50입니다. 이전 결과는 다음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통제감의 착각입니다. 플레이어들은 자신이 게임 결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우리는 흔히 무언가에 의지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 합니다. 새해 빨간 속옷을 입으면 운이 좋아진다거나 복권을 살 때 나만의 행운의 숫자를 고르는 행동들이죠. 심리학자 엘렌 랭거는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피험자들에게 카드게임을 시켰는데 상대방이 아주 초조하고 불안해하는 연기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피험자들은 상대가 긴장한 것을 보고 자신의 승리 확률을 더 높게 평가했고 심지어 더 큰 돈을 베팅했습니다. 이는 인간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버튼을 누르거나 누르지 않는 선택을 하게 하고 특정 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실제로는 소리가 무작위로 나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참가자는 자신이 버튼을 눌렀기 때문에 소리가 났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통제감의 착각은 도박꾼들에게 근거 없는 자신감을 심어주어 판돈을 키우게 만듭니다. 우리 삶에서도 내가 특별한 사명을 가졌다거나 내가 없으면 조직이 안 돌아간다는 식의 과도한 자의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는 선택적 기억입니다. 인간은 승리했을 때의 짜릿한 쾌감은 오래 기억하고 패배했을 때의 좌절감은 잊거나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기억의 왜곡은 자신의 실력을 과대평가하게 만듭니다.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은 그의 저서 생각에 관한 생각에서 이를 설명했습니다. 우리 뇌의 시스템 1은 빠르고 직관적인 사고를 담당하는데 이것이 불쾌한 기억을 자동으로 삭제하고 좋은 추억만 남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지난주에 카지노에서 500만 원의 원을 땄다고 자랑합니다. 하지만 그 500만 원을 따기 위해 그 전에 5천만 원을 잃었다는 사실은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여행을 다녀와서도 고생했던 건 잊고 좋았던 순간만 기억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런 선택적 기억은 기분을 좋게 할지는 몰라도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는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이 내용을 다루는 건 도박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도박은 재정적, 심리적 파탄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삶의 의미 있는 결정에 적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프로들은 어떻게 이 함정들을 피해 장기적으로 수익을 낼까요? 그들의 5가지 심리 전술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철저한 이성 유지입니다. 프로 도박사들은 마치 경제학자 같습니다. 그들은 확률과 통계를 꿰뚫고 있어서 단기적인 승패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연패를 당해도 그들은 평정심을 잃지 않습니다. 올바른 전략을 고수하기만 하면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수학적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MIT 공대생들로 구성된 마이티 블랙잭 팀은 90년대에 수학적 모델을 이용해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그들의 성공은 운이 아니라 확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인내심 덕분이었습니다. 블랙잭에서 프로들은 베이직 전략이라는 확률적으로 가장 완벽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당장은 잃을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전략이 손실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밀고 나갑니다. 이런 이성적 사고는 투자와 사업에서도 필수입니다. 월스트리트의 퀀트 투자자들은 복잡한 수학 모델로 시장을 분석하고 감정을 배제한 채 거래합니다. 시장의 일시적 변동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둘째, 엄격한 자금 관리입니다. 도박으로 패가망신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프로의 세계에선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매번 명확한 예산을 설정하고 칼같이 지킵니다. 예를 들어 하루 손실 한도를 전체 자본의 1%로 정합니다. 따고 있든 잃고 있든 이 한도에 도달하면 즉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스스로에게 보험을 드는 셈이죠. 전설적인 도박사 조니 차이는 자서전에서 카지노에 갈 때 절대 신용카드를 가져가지 않고 계산된 현금만 들고 간다고 했습니다. 이런 무서울 정도의 자기 통제력이 장기적인 승리의 원동력입니다. 일상에서도 쇼핑할 때 예산을 정해두거나 투자에서 손절매 구간을 정해두는 것이 바로 이런 지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워런 버핏이 남들이 욕심을 부릴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부리라고 한 것도 결국 리스크를 관리하고 역발상으로 접근하라는 자금 관리의 철학입니다. 셋째, 감정 통제입니다. 카지노만큼 감정이 요동치는 곳도 없습니다. 하지만 프로들은 로봇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크게 이겨도 크게 져도 평온합니다. 이 감정 조절 능력이 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데니얼 골먼은 감성지능이라는 책에서 성공에는 IQ보다 EQ, 즉 감성지능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유명한 마시멜로 실험 기억하시나요? 눈앞에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15분을 참은 아이들이 나중에 더 성공했습니다. 도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을 통제하는 사람만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연패의 늪에 빠졌을 때 일반인은 분노하여 판돈을 키우지만 프로는 냉정하게 분석하고 원래 전략을 고수합니다. 직장 상사와의 갈등이나 업무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감정을 다스리는 능력이 현명한 대처를 가능하게 합니다. 넷째, 끊임없는 학습입니다. 프로는 배움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룰을 연구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승률을 높이기 위한 알고리즘을 개발합니다. 1960년대 수학 교수였던 에드워드 소프는 카드 카운팅 기술을 개발해 카지노를 이겼습니다. 지금은 막혔지만 끊임없는 연구와 혁신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포커의 전설 도일 브런슨은 수많은 포커 기술뿐만 아니라
상대의 심리를 읽기 위해 심리학까지 공부했습니다. 포커는 카드가 아니라 사람을 읽는 게임이라고 했죠. 아이작 아시모프는 자가 학습이야말로 유일한 진정한 교육이라고 했습니다. 급변하는 세상에서 평생 학습은 뇌를 유연하게 하고 경쟁력을 유지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섯째, 자신의 위치와 카지노의 우위를 인정하는 현실 감각입니다. 프로는 기본적으로 게임이 카지노에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하우스 엣지, 즉 카지노의 수익률이 가장 낮은 게임만 골라서 합니다. 룰렛은 확률적으로 카지노가 무조건 유리합니다. 프로는 이런 승산 없는 게임은 피합니다. 대신 전략을 잘 쓰면 카지노의 우위를 0.5%까지 낮출 수 있는 블랙잭 같은 게임을 선택합니다. 불리한 싸움은 피하고 유리한 싸움을 하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포커 선수 다니엘 네그라노는 내 카드만 보지 말고 테이블 전체를 보라고 했습니다. 투자에서도 상품의 리스크와 수익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상품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 협상에서도 상대와 나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해야 최적의 전략을 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모든 것을 주식시장에 대입해 볼까요? 많은 투자자가 똑같은 함정에 빠집니다. 자신의 종목 선정 능력을 과신하고 낙관주의 편향, 주가가 떨어지는데도 내가 들인 돈과 시간이 아까워 손절을 못합니다. 매몰 비용 오류. 주가가 떨어지면 언젠간 오르겠지 하고 막연히 기다리는 건 가짜 이익의 함정입니다. 피터 린치는 당신이 어떤 주식을 샀는지보다 왜 샀는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성적인 분석과 손절매 원칙, 그리고 워런 버핏의 절대 잃지 말라는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찰리 멍거가 말했듯 평생 공부하는 자세도 필수입니다. 시장은 항상 변하니까요. 업무와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난항을 겪을 때 들어간 돈이 아까워서 억지로 끌고 가는 건 아닌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경영학의 데카피터 드러커는 관리는 일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고 리더십은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 리더의 덕목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내가 쏟은 정성이 아까워서 불행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그건 역시 매몰 비용 오류입니다. 심리학자 존 가트맨은 성공적인 관계를 위해 긍정적 상호작용과 부정적 상호작용의 비율이 5대1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객관적인 지표로 관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 생활에서는 데이브 램지의 봉투 예산법처럼 현금을 나눠서 쓰는 방식이 도박사의 자금 관리와 비슷합니다. 통제된 예산 안에서 소비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마지막으로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지혜와 행복의 열쇠입니다. 카지노에서든 인생에서든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고 스스로를 통제하는 힘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위대한 발견은 우리가 태도를 바꿈으로써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카지노에는 시계가 없다고 합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돈을 쓰게 하기 위해서죠. 하지만 여러분은 마음속에 냉철한 시계를 품고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 주시고 돈과 심리에 대한 더 깊은 비밀을 알고 싶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